슝. 왜 다른 영상들은 딱 회원가입만 알려주죠? 기본적인 세팅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8개 오픈마켓 전부 회원가입을 해보면서 회원가입부터 기본 세팅까지 깔끔하게 종결. 영상 후반부엔 통계를 통한 23년도 상반기 쇼핑몰 트렌드 분석, 통계로 보는 쇼핑몰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3-1.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스, 구, 지, 옥, 10일, 위, 티, 인까지 회원가입을 하고 기본 세팅을 진행합니다. 셀런그라운드 카페의 대문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퀘스트 맵에 따라서 게임처럼 하나씩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쇼핑몰 회원가입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준비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테이지 1-5에 배운 구글 드라이브에 각 상호명으로 폴더링을 해서 아래의 준비물들을 저장을 해 놓았죠.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은 1-5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6에 배운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업자 관리 시트를 공유를 받았죠. 이 시트에 각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각 쇼핑몰의 아이디랑 비번을 적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더 있으면 앞으로 더 적어 나가시면 좋겠죠. 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은 JPG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으로 찍어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시고 PC로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폴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이메일 회원가입할 때 꼭 필요하죠. 스마트스토어 입점할 때 우리는 배워봤고 이거를 무한 생성이 가능하다고 스테이지 1-5에서 배웠어요. 특히나 영문 상호명으로 이메일 주소를 해놓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 수월하다라고도 이야기했었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홈택스에서 PDF로 저장하고 PDF를 알캡처로 JPG로 보관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은요. 통신판매업은 정부24시에서 PDF로 저장 후 JPG로 캡처해서 보관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1번가 외 몇몇 쇼핑몰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돼요.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수료 600원을 주고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가실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다음에 이거를 바로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실물 인감증명서는 쓸 일이 없어요. 사본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시점에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쿠팡 회원가입하는 거를 쪽쪽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이스 평가원에다가 내가 사업자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이게 필요한 쇼핑몰들이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이게 필요로 한단 말이죠. 자, 비즈 언더바 서브미트 골뱅이 나이스 co.kr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시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걸리고 사업자당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자,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벌써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사업자를 18개를 내보면서 지금에서는 회원가입이 되게 별일 아닌 일이 됐었죠. 하지만 저도 사업자 한두 개 낼 때는 와,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삽질도 많이 했었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저거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2주 뒤에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준비물이 다 있으니까 회원가입하는데도 이게 쉬워요. 다만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대표님들은 그러한 힘듦은 저로서 끝내고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하시기를 바랄게요.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쇼핑몰 공동 프로세스는 이래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회원가입 후에 사업자 관리 시트에 아이디랑 비번을 적어 놓고요. 2차 인증 이메일과 전화번호 교체, 그 다음에 출고지 반품지 입력, 그 다음에 템플릿 입력, 테스트 상품 등록 해놓기까지가 사실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한 세트인데 많은 영상들이 이거랑 이것만 알려주고 이 부분을 생략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자, 2차 인증 이메일 전화번호 이거는 제가
1-5 구글 아이디 만드는 이유와 스테이지 2-3 알뜰폰을 다루는 내용에서 잠깐씩 언급을 했어요. 대표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내 핸드폰번호가 노출되어도 상관없고 전화가 와도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편할 수도 있죠. 다만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는 경로가 꽤나 많아요. AS 전화번호, 고객센터 번호, 네이버 톡톡 번호, 가입 시 넣는 대표자 번호, 출고지, 반품지에도 핸드폰 번호가 넣게끔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쇼핑몰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기가 싫을 대표님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뜰폰을 만들어서 이 모든 번호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저 또한 개인 번호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알뜰폰을 따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 가입할 때부터 아예 알뜰폰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 2차 인증 이메일도 그래요. 1-5에 설명한 대로 사업용 이메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이메일로 지정을 해 놓는 게 이제 쇼핑몰에서 이메일이 날라오고 뭐 2차 인증 이메일도 날라오고 이런 식의 이메일들이 날라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를 따로 만드는 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나눌 수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님이 나중에 사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하나의 이메일로 많은 사업자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1-5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음 출고지랑 반품지 입력할 건데요. 반품지는 해외 구매 대행 업이든 위탁 플러스 사입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택 혹은 사무실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품을 받아볼 주소지를 넣는 게 정석이에요. 자, 출고지는 조금 다릅니다. 위탁 업체가 있는 경우는 그 위탁 업체 주소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구매 대행업은 배대지의 영문 주소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든 미국 구매 대행을 하든 일본 구매 대행을 하든 어쨌든 영문 주소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 주소가 있으면 되는 거지 어느 나라 영문 주소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쇼핑몰 가입할 때 상세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은 지옥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면서 지금 이 템플릿 부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먼저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 상품을 꼭 등록을 해봐야 돼요. 스테이지 4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할게요. 23년도 쇼핑몰 트렌드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각 쇼핑몰들의 22년도와 23년도를 좀 비교해 볼게요. 23년도 네이버와 쿠팡은 성장을 했고요. 모든 쇼핑몰들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쇼핑몰들 다 감소했더라고요. 증가한 쇼핑몰들이 없어.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쿠팡과 네이버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정세입니다. 이 점유율이 이 두 개만 합쳐도 65%예요. 그리고 요 세 개를 합쳐도 16%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이미 8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스쿠 지옥 11 쇼핑몰이 지금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쇼핑몰들은 저희는 필히 해야겠죠. 자, 온라인 구매 시 중요 요소가 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여성은 남성 대비 교환과 환불의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상품의 품질과 교환 환불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상품 옵션의 유무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많이 고려한다고 해요. 22, 30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 그래프에서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는 카테고리, 밑에 있을수록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사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의 구매 목록인데 주 이용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쇼핑몰에서 어느 카테고리가 더 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식료품이랑 생활용품은 쿠팡, 옥션, 쓱, 마켓컬리, 카카오, 그 다음에 패션이랑 의류랑 잡화는 네이버, 11번가, 옥션, 티몬, 카테고리 전문몰들, 그 다음에 GS샵들에서 패션류를 많이 취급을 잘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건강의료제품은 옥션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거죠. 사실 이 비율도 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리고 화장품류 특별하게 강한 곳은 없는데 이 전문몰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쿠팡이랑 네이버도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 있네요. 자, 이 밑으로는 정지하시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쿠팡의 경우는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강해요. 이러한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강한데 이게 저관여 제품이고 니즈 기반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에는 없는 제품이 쿠팡에 많고 쿠팡에 없는 제품은 네이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네이버는 가격 비교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가격 비교나 다양한 결제 수단 이러한 게 주 고려 대상이 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를 주로 사용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배송해주는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의 그런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이버는 타 쇼핑몰에 비해 배송이 느리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판매자 배송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그래요. 판매자 배송이라는 게 그럼 뭐지? 라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판매자가, 저도 판매자니까, 판매자가 택배에 요청을 해서 물건을 가져가서 그때부터 제품의 배송이 시작되는 거를 판매자 배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쿠팡이라든가 이제 스마일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고에서 바로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쇼핑몰이 직접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좀 빨리 도착하고, 이제 판매자부터 시작해서 택배사 들려서 고객한테 가는 경우는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쿠팡과 달리 고관여 제품이 주로 잘 나가는 편, 그리고 생활용품, 저관여 제품, 니즈 기반 제품이 쿠팡에선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양말류, 걸레, 수건, 그 다음에 우산, 양산, 사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잖아요. 식료품 중에서도 저관 제품이 있어요. 참기름, 뭐 소금, 간장, 이러한 공산품에 가까운 식료품들은 다 쿠팡에서 훨씬 더 잘 나가요.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안 가도 그냥 바로 다음날 오는데, 이러한 경우의 상품들, 그러니까 신선 제품보다는 좀 공산품에 가까운 식료품들은 쿠팡에서 월등히 잘 나가고, 그래도 이제 로켓, 프레시 때문에 쿠팡은 그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쿠팡의 제품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네이버 제품의 고관여 제품들은 원래 가격 자체가 비싼 녀석들이니까, 뭐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원래 상품 살 때부터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고관여 제품들은 네이버에서 좀 더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쿠팡에서 안 사고 네이버에 사니까 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따라 붙은 게 G마켓이에요. G마켓은 남성 유저가 좀 많은 편이고, 가전제품에 쿠폰가를 적용했을 때는 저렴해지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한 소비 연령이 높은 분들 중에서는 G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G마켓이나 옥션은 판매자 센터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용 연령이 좀 높은 편, 요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11번가는 생각보다 이 쿠폰, 그러니까 온라인 쿠폰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고,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는 다 좀 낮은 점유율이지만 동등하게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나머지 쇼핑몰들은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쇼핑몰별 차이점입니다. 총 상품 개수, 요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한 쇼핑몰에 상품을 가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이버나 쿠팡은 10,000개, 위메프 10,000개, 30,000개, 그 다음에 나머지 쇼핑몰은 5,000개씩, 그 다음에 롯데온은 2,000개씩 가져가는 상품의 용량, 총량입니다. 자, 이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하루 업로드 수의 제한이에요. 쿠팡은 옵션 수 5,000개, 11번가는 상품 수 500개예요.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옵션이다. 그럼 예를 들어 셔츠를 파는데 그냥 파란색이야. 이거 하나만 팔아. 그럼 옵션이 한 개잖아요. 그죠? 근데 셔츠인데 색깔이 여러 개야. 그러면 이제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X를 쳐져 있는 쇼핑몰의 경우는 상품 업로드를 하루에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상품이 옵션이 10개예요. 11번가의 상품 수를 꽉 채우려면 500개를 채우면 되죠. 그러니까 11번가에는 상품 수로 500개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은 옵션 10개짜리에 상품이 500개니까 옵션 수가 총 5,000개죠. 그러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업로드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500개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상품이 옵션이 100개예요. 이 경우에는 11번가는 똑같이 하나의 상품이니까 상품 500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쿠팡은 상품 50개가 옵션이 100개씩 있으니까 50 곱하기 100, 옵션 수 5,000개죠. 꽉 찼단 말이에요. 자, 요 경우도 한번 마저 볼게요. 11번가는 상품 수 500개가 단일 옵션이니까 그냥 상품이 500개가 올라가요. 근데 쿠팡의 경우는 단일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수 5,000개를 채우려면 상품이 5,000개가 올라가요. 자, 이 모습이 쿠팡만의 특이점이에요. 다른 쇼핑몰들은 이런 곳이 없는데
쿠팡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팡은 옵션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곳이라 이런 식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국내외 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내외를 경험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출고지가 한글이면 국내, 출고지가 영어면 해외. 네이버, 쿠팡의 경우는 국내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지만 영문으로 바꾸면 해외 상품이 되고요. 출고지만 한글로 바꾸면은 국내 상품이 돼요. 11번가 G마켓 옥션의 경우는 이제 별도로 갔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구매 대행용 아이디가 따로, 가입할 때부터 위탁 사입용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구매 대행 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들은 어디냐? 위메프가 해외 구매 대행이 겸인데 요 근래 이제 Q10의 모회사에서 인수를 하는 바람에 Q10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해외 상품을 Q10 것만 팔아야 돼. 지금의 뭐 중국 구매 대행을 하거나 미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메프가 별로 대단한 쇼핑몰이 아니게 됐죠. 좀 눈밖에 났죠. 그래서 지금 이 5대 마켓과 이 팀원을 주로 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위탁 사입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게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쇼핑몰에다가 그냥 쭉 진행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때 구매 대행 아이디가 별도인 11번가 G마켓 옥션, 이 경우에는 처음 가입할 때부터 정해야 되고요. 23년도 9월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게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 아이디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트 스토리입니다. 목차부터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좀 봐야 돼요. 한 번 쭉 훑어보고 두 번 쭉 훑어보고 뭐 이게 얼마 안 걸려.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이독이 끝나요. 그냥 훑어보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부분의 페이지를 접어놓으면서 읽어요. 이때도 조금 빠른 속도로 읽는 편입니다. 정독하면서 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독할 때 조금 정독에 가깝게 읽어요. 그래서 인상 깊은 부분 페이지 접어놓은 쪽은 조금 정독하는 편, 안 접어놓은 부분은 정독 안 하는 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훑은 편 이렇게 보는데, 이때 사독할 때는 인상 깊은 부분 가장자리에 좌우측 가장자리 이제 중거를 표시를 하면서 저만의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전체 틀을 먼저 좀 머리에 넣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출하는 식의 독서법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지식을 전달할 때도 저는 매뉴얼화, 프로세스화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숲을 먼저 쭉 보여드리고 나무 1, 2, 3, 그 다음에 다시 숲,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의 저의 영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맵 1, 스테이지 3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투잡러를 위한 셀러의 시작이에요. 이 9개 스테이지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23년 현존하는 모든 왕초보 셀러의 수업은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셀러의 시작은 셀런그라운드다 라고 저는 만들고 싶은 거고, 이 셀런그라운드의 이 퀘스트 맵 스테이지별로 축축축축축 따라오시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그 셀러의 기본은 다들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긴 영상 봐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게임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들로 가득하세요. 흉!